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 중에 NXP, 그다음에 인피니언, 르네사스는 역대급 마진이에요 지금은. 외국인이 와서 아마 전체적으로 주가 레벨을 바꾸는 시점은 뭐 1월 중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목표 주가를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이해를. 시장이 봤던 것보다 어닝스가 더 좋아지는 경우에 보통 목표 주가를 올리죠. 지금 그 SK 하이닉스 주가가 예. 사실 9만 원대 바닥을 좀 찍고 예, 예. 지금 빠르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아직 뭐 한참 멀었지만 어쨌건 바닥 확인하고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강하단 말이죠. 예.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정확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렴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년도에 하이닉스를 뭐 어닝스의 실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는 분도 있지만 자기 자본의 차이는 그래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내년에 지배주주 기준 자기 자본 북밸류는 한 9만 6천 원 정도니까 10만 원 깨지면 PBR 한 배인데 PBR 한 대를 받을 만큼 다운턴인가? 겨울인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 여기서 디램 산업은 그렇습니다. 이거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사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주가는 다 가 있는데. 선반영돼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하이닉스의 주가 패턴을 보고 저희도 그런 이제 추천을 할 때 보면 나쁠 때 사는 사람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다 확인할, 지금은 4분기 디램 가격 확인하고 싶은 거고 이미 이제 확인은 뭐 간접적으로 한 거고, 이제 내년 1분기 디램 가격을 확인하려면 이제 1월 말에 확인이 가능한데 1월 말에 확인하고 사면 늦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자연스럽게 DDR5 기여도가 올라가니까 기업체들이 체감하는 디램 가격 하락폭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하락폭이 줄 때 주가 제일 많이 가요, 사실은. 네. 이 기업들의 주가는. 그러니까 이 2분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다 오르는 주가에서 사야 된다. 예, 실적 좋은 거 뭐 이제 좋아진 거 누구 몰랐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주식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경험치랑 밸류에이션 하단에서 사는 전략이 지금까지는 제일 유효하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3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보니까 이제 보통 이 증권가에서 추정한 비슷한 수치라고 하네요. 예, 예. 11.8조, 뭐 4.1조. 네, 저희도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하여튼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면은 이 실적이 좋게 발표했을 때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움직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이번에 그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디램 비트 그로스가 예. 조금 뭐 줄어들었다, 예,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번에 디램 회사들 중에서 이제 빅크로스가 마이너스 성장한 회사가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SK 하이닉스고 하나가 대만의 나냐텍이거든요. 네, 하이닉스는 로싱글 하락이고 나냐텍은 10% 빅크로스가 하락이에요. 근데 디램 가격은 하이닉스가 이제 어쨌든 하이싱글 상승이고 나냐텍은 20% 올랐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가격 깎아달라는 한테는 안 줬다는 거죠. 가격 좀 우호적인 애한테만 물량을 집중적으로 주다 보니까 빚은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판가는 뭐 시장 평균보다 더 오른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리 깎아달라 해도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고객사가 재고가 워낙 많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눈물을 머금고 이제 4분기가 되든 1분기가 되든 이제 가격 하락 요구에 좀 수긍을 하겠죠.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렇지만 이제 DDR5로 이제 믹스 체인지가 있고, 그리고 뭐 고객사들도 또 투자를 또 해야 되고, DDR4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한번 바꿔줘야 되고, 두 번째는 DDR5로 이제 엘더 레이크랑 노트북을 만들고 게이밍북을 만들어야 되는데 DDR5를 못 구해요 지금. 워낙 물량이 적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있는 재고 DDR4를 한 개 쓸 걸 두 개 써서 PC를 새로 출시를 하겠죠. 엘더레이크 CPU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재고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우리 삼성 하이닉스 가장 큰 무기, 우리 재고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사기 싫으면 말아. 그렇게 이제 좀 아직까지는 좀 하는 그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일부 회사들은 마이너스 빅크로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이제 지속되면 문제인데 이제 계속되는 결국 DDR5가 나오니까. 예,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하면 이제 나중에는 그래 내가 좀 깎아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많이 깎아줄게. 예. 근데 지금은 그래, 내가 실수했어. 예, 지금 빈정 상황해가지고 하나 안 팔아인데 이제 뭐 좀 더 지나서 계속 DDR5도 안 나오고 CPU도 계속 늦어져서 DDR4밖에 없고 그리고 공급난이 있어가지고 어셈블리도 잘 안 해. 그러면
속으로 엄청 울면서 웃으면서 많이 깎아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닌 것 그런 같아요. 상황은 아니다. 예. 대신 뭐 낸드 사업부 흑자는 아주 뛰어났다. 예.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3D 낸드에서 128단이 많아지고 사실 낸드는 가격 하락은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원가를 줄여서 소비자한테 만족도를 줘야 되고 더 많은 덴서티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256, 512를 다 하시죠 요즘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정말 3D 컨텐츠가 많아져서 메타버스 환경이 되면 아마 우리가 저장해야 될 데이터 물론 클라우드에서 빌려 쓰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본질이 되는 개인의 소장하고 싶은 거는 자기 디바이스에 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요즘 뭐 사실 512GB 스마트폰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D 낸드를 통한 원가 절감이 필요하고 128단, 176단 뭐 이런 식인데 하이닉스는 어쨌든 128단에 대한 그 원가 비중이 올라가고 또 수율이 좋다 보니까 이번에 조기에 흑자 전환을 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뭐 노트북 그리고 서버 쪽도 있지만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CP 쪽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MCP 고객들도 보니까 요즘은 또 스토리지 용량을 좀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도 같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지금 뭔가 글로벌리 이 메타버스에 대한 그 뭔가 막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국내에서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뛰고 막 이러면서 그냥 테마주 정도로 생각했는데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꾸 물론 뭐 어려운 상황 뭐 면피용이다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딱 바꾸는 걸 보면서 이게 글로벌적으로 뭔가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돈을 쏟아붓는 그 섹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올라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픽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도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또 청사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는 글쎄요 재택근무가 없어질까요? 영원히? 이제 완전히 없어지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기업들도 좀 분명히 있고, 왜냐면 그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일본에 제가 뭐 방송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방송 컨텐츠라서 휴가를 지방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아니니까, 그냥 전혀 오지는 아니죠. 인구가 이탈하는 그런 시골 마을에다가 이제 휴가 겸 출장을 보내요. 거기서 이제 지방 출장 재택근무를 관광과 같이 하는데 휴가 일수로 안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원격 근무도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정말 조그만 아이디어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뭐 우리 비대면 환경이 완전히 이제는 메인스트림 뭐 과거보다는 뭐 대면 비중이 코로나 때보다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나기 전보다는 비대면의 비중이 좀 높아질 거고 그리고 되게 효율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 정말 쓰고 뭐 미팅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 훈련하기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나라 가기 싫어 그냥 위험해. 그러니까 이걸 쓰고 해서 뭐 정말 뭐 범죄율이 높은 중남미 국가는 가고 싶은데 막상 가기 싫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관광 교육 홍보 그다음에 게임 정말 다양하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보면 3D 컨텐츠가 갖는 증강현실이든 가상현실이든 그런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많아요. 그리고 360도 동영상이면 더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때문에 사실은 메타버스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동영상의 컨텐츠 트래픽이 많으면 그게 다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의 역할이 상당히 또 기회 요인이 되는 것 그게 이제 같습니다. 디램인 거죠. 일단은 뭐 스토리지니까 랜드 쪽인데 그 대용량 데이터를 동시에 읽고 쓰고 하려면 열어놔야 되니까 주기억 장치도 디램도 같이 컨텐츠 크로스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자율주행만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 세상이 오게 됐을 때 하여튼 반도체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뭐 우리 쌀처럼 하나의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군요. 뭐 사실은 우리 어쨌든 페이스북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도 디램을 많이 씁니다.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애플은 내년에 뭐 8K HMD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낼 때 뭐 디램 용량이 훨씬 더 많다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뭐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직접적으로 만나기보다는 비대면에 또 재미를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오후 가는 시간 귀찮아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 뭐 현재 주가의 뭐 그 목표 주가가 14만 5천 원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데는 뭔가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디램 가격 하락, 저희는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빨리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6월 말에. 근데 이제 가격 하락한다고 해서 급락하는지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커렉션과 그다음에 정말 크래시는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조정받고 서로 고객과의 또 친목을 도모해서 또 DDR5를 가격을 잘 올리는 사이클일 수도 있고, 뭐 수요도 없어. 그냥 있는 재고 다 정리할 거야. 뭐 나 이제 디램 안 써, 영원히. 뭐 그 사이클인지는 구분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내년도에 하이닉스 이익을 감익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영업이익 줄 거야. 본격적으로 이익이 줄어가지고 내년 3분기에는 1조 정도 날까? 그러면 감이 가겠죠. 근데 실제로 그 정도로 가격 하락할지는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익이냐 감익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증익하면 PBR 한 배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감익이면 뭐 한 배 받을 수 있겠죠. PBR 한 배 받으면 뭐 한 10만 원 근처 정도가 적정 주가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증익하는 게 확인이 되면 PBR 뭐 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 제시했던 10만 원 중반대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요. 왜냐면 과거에도 그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디램 시장 자체는 마켓 사이즈는 무지 커졌어요. 지금 830억 불까지 올라왔거든요. 역대급 두 번째 시장입니다. 이게 내년에 유지된다고 디램 익스체인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증가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정말 매출액 사이즈가 역대급을 기록한 거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똑같은 게 올해 매출이 두 자릿수 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내년에도 저는 두 자릿수 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매출액이 50조 가까이 되는 회사가 270조 가고 300조 가는 거, 이거는 회사는, 그러니까 매출이 한 몇백 가는 회사가 뭐 두세 배가, 한 20, 30% 매출 증가는 쉽죠. 그렇죠. 200조 중반인 회사가 여기서 두 자릿수 매출을 했다는 거는 회사가 무지 뭐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이제 예면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14만 5천 원을 하셨다는 거는 지금 증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잡으신 거고, 시장에서는 그게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근데 이제 그것이 눈으로 되겠네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럼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하면 이제 어쨌든 디램 가격에 대한 좀 기대치가 너무 비관적이었다는 걸 반영하는 거니까, 그때 되면 또 증익으로 많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이렇게 빠지게 된 데는 수급이 망가진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무섭게 팔아 제꼈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결국 이 두 회사가 처한 환경, 산업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판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무슨 여러 가지 뭐 달러 강세라든가 어떤 이런 외부 변수에 의해서 선택한 신흥국 정리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슈들인 거냐, 이거 가지고도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뭐 저는 철저하게 디램의 주력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2018년에 트라우마가 만든 감에더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좋잖아요. 왜냐면 다 반도체 없다고 하는데 왜 삼성 하이닉스 주가는 안 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저희도 참 답답해요. 파운드리 좋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나뉘니까 비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 중에 NXP, 그다음에 인피니언, 르네사스는 역대급 마진이에요, 지금은. 왜냐면 자동차 반도체 가격 계속 올리니까 5% 마진 내는 회사들이 15에서 20% 마진이 나와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주가 많이 간 거죠.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든 아니면 뭐 우리 전력 반도체든 뭐 우리 엔비디아와 같은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기업이든 ASML 같은 장비 회사는 많이 갔는데 디램 회사만 빠졌어요. 이유는 반도체 펀드에서 굳이 디램 회사를 가져갈 이유가 없죠. 잘 가는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롱숏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들을 팔고 잘 가는 반도체 회사를 산 거죠. 메모리를 팔고 비메모리를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테이퍼링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를 판 게 아니라 골치 아픈 메모리 내가 왜 갖고 있어? 비메모리 투자하면 마음 편한데. 그게 크고요. 두 번째는 2018년에 트라우마. 이건 실적 잘 나올 때 팔아야 돼. 근데 실적 잘 나오는 것 같은데 1, 2월 달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줄였고, 두 번째는 어쨌든 또 더 잘 나가는 그런 탄력 붙은 데다가 더
스위칭을 한 거죠. 한마디로 더 이상 못 버티고 가치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또 이탈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롱숏 하는 비메모리 롱, 메모리 숏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전용, IT 전용 펀드 내에서의 종목 체인지 하면서 또 판 물량들도 있을 거고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옮겨갔던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 이들의 매수는 언제쯤 어떤 환경이 됐을 때 돌아올 거라고 보세요? 일단 감매도는 돼 있기 때문에 겨울 아니네. 그거 확인되는 시점에 돌아올 거예요. 근데 지금 4분기 디램 가격이 디램 체인지 예상보다 한국이 잘 나오면 이제 의심을 하겠죠. 우리가 너무 잘못 봤나? 너무 강하게 봤나? 그럴 때 한번 들어오는 시점은 아마 1월 말 정도일 거 같고, 그리고 1월 말에는 또 1분기 디램 가격 협상 분위기도 알 수 있으니까 저는 1월에는 아마 확인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나의 이익은 메모리 회사들 이익이 뭐 내년 1분기에 감익하는 거에 대비 상당히 양호하다. 자세히 뜯어보니까 메모리 이외에 다른 사업부에서 이익 기여도가 50% 가까이 될 정도로 회사가 좀 변해가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좀 더 빨리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요건을 삼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만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반등을 했지만 외국인이 와서 아마 전체적으로 주가 레벨을 바꾸는 시점은 뭐 1월 중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매수가 몰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또 보통 보니까 이 목표 주가는 또 같이 올라가던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자꾸 목표 주가 질문을 하는데 되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목표 주가는 제가 제시한 거니까 뭐 컴플리 이슈는 없지만, 근데 목표 주가가 왜 그 기업에 저도 뭐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고 기업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렇죠. 사실 뭐 글쎄요. 정말 국내 애널리스트 중에서 삼성전자 투자 의견 낮춘 애널리스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왜냐면 그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 계속 올랐으니까. 그렇죠. 업앤다운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를 원하는 고객한테는 이거 무조건 빠질 때마다 사는 게 맞은 거예요. 근데 외국계는 왜 자꾸 롱숏을 유도를 하느냐, 그냥 고객층이 좀 그쪽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아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10년 투자해서 결국 그 주가 간 거야. 그것도 맞지만 이 변곡점이 있을 때 왜 그 콜을 안 했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국내 로컬 애널리스트들의 레이팅은 맞았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든 어쨌든 업앤다운은 많았지만 결국은 올 초에 신고가를 갖고, 물론 지금은 많이 빠져 있지만 또 새로운 신고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보다는 그 기업 가치가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또 이익의 구성 품목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삼성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스템 반도체랑 나머지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폰의 그런 이익 기여도의 변화 그리고 지배력의 변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디램에서만 주로 흑자가 났는데 낸드가 좀 탄탄해지는 거, 업황에 무관하게 다운턴이 와도 흑자가 나는 그 정도의 솔루션 비즈니스 확대,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파운드리든 뭐 우리 LSI 비즈니스가 이제 좀 이익 기여도가 올라가는 거, 요런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솔직히 글쎄요. 그러니까 그 목표 주가를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이해를.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1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4만 5천, 그럼 요 정도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두 가지 관점인데요. 네. 첫째는 뭐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주가가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회사가 이제 본인이 시장이 봤던 것보다 어닝스가 더 좋아지는 경우에 보통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죠. 멀티플 때문에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일 만큼 회사에 뭐 변화 요인이 있느냐는 잘 찾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EPS가 좋아질 때 올리는 목표 주가는 조금은 지속성이 있고요. 밸류에이션 멀티플만 계속 높이는 거는 약간은 주가 따라가는 목표 주가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목표 주가 계류율 지표를 저희가 공개를 하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면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계류율이 높으면 또 아마 내부적으로도 좀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들도 같이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목표 주가에 변동할 때 실적 전망치를 낮춰서 목표 주가를 낮추면 이거는 좀 임팩이 좀 더 간다고 보셔야 되고, 근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가지고 낮추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조금은 뭐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좀 우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목표 주가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으로 그 회사의 주식의 어떤 가치를 생각해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보는 예.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역시 또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 막혔던 많은 네. 궁금증들이 그렇지 싹 않고요. 풀리는 네. 저희도 좀 느낌이 들어서. 답답합니다. 근데 항상 느꼈지만 가격이 안 올라, 그러니까 예. 상황보다 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죠. 저희도 뭐 답답하죠. 계절 변화 정도는 저희도 분명히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나쁘게 주가가 반영하는 거 보고 역시 드라마가 무섭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 상황이 지속되니까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게 있는지에 대한 뭐 의구심이 가져서 저도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하지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답답하지만 또 항상 느끼지만 답답하고 이렇게 멈춰 있는 것만큼 또 반대의 급부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더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짜증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